공자의 가르침은 삶을 바로잡아준다. 스스로 굳건히 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따를 것이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먼저 자신이 말한 것을 실천하고 그 후에 다른 사람들이 따르게 하라.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다. 어느 인도 여성이 아들을 데리고 간디를 찾아왔다. 그녀는 선생님, 제 아들에게 설탕을 덜 먹으라고 조언해 주세요. 제 아들은 선생님을 매우 존경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면 틀림없이 따를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간디는 잠시 생각하다가 3주 후에 다시 오세요. 그때 제가 그 아이와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 여성은 조금 의아했지만 3주 후 다시 찾아와 같은 요청을 했다. 이번에 간디는 그 아이에게 이야. 설탕을 많이 먹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으니 적게 먹어야 한다. 라고 말했다. 그 아이는 놀라워했고 그 어머니도 혼란스러워했다. 간디는 사실 저도 설탕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난 3주 동안 제가 설탕을 줄일 수 있는지 시도해 보았습니다. 성공한 후에야 오늘 아이에게 그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설명했다. 누구나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은 어렵다. 옳은 말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도전이다. 조언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조언은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다. 오직 습관의 반복만이 기적을 가져올 수 있다. 공자는 사람의 본성은 서로 비슷하지만 배움을 통해 차이가 생긴다. 라고 말했다. 타고난 본성은 비슷할 수 있지만 각자의 삶은 그들이 배운 것과 반복한 것에 따라 달라진다. 공자의 말에서 출발해 많은 현인들이 습관과 반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반복하는 것에 의해 결정되며 탁월함은 습관에서 비롯된다. 라고 말했다. 파스칼도 우리는 습관을 따르는 이유가 그것이 이성적이거나 옳아서가 아니라 단지 습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누군가는 사람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 습관은 가는 철사 같은 것이 꼬인 것과 같으며 매일 한 가닥씩 꼬이면 곧 끊을 수 없는 굵은 철사가 된다. 라고 말했다. 3살 버른 80까지 간다는 속담 외에도 40 이후 사람은 자신의 습관과 결혼한다. 는 말도 있다. 꿈은 꺾일 수 없고 의지는 흔들릴 수 없다. 공자는 사람은 장군의 지휘권을 빼앗을 수 있지만 평범한 사람의 의지를 빼앗을 수 없다. 라고 말했다. 춘추시대의 제후국들이 동원할 수 있는 최대 군대는 3군, 즉 36.000명의 군인이었다. 공자는 전쟁을 통해 3군의 장군 지휘권을 빼앗을 수는 있어도 평범한 사람의 마음속 의지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은 돈이나 명예에 흔들리지 않으며 가난 때문에 의지를 바꾸지 않고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는다. 강한 의지는 무엇으로도 이길 수 없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영혼을 섬기는 것에 대해 묻자 공자는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을 섬기는 법도 아직 모르는데 어떻게 영혼을 섬기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답했다. 죽음에 대해 묻자 공자는 우리가 삶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 수 있겠는가? 라고 답했다. 공자의 대답은 매우 간결하며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긴급한 것은 현재의 삶에 집중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긴급하지도 않고 불명확한 문제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현재의 삶에 더 집중하고 노력하라는 뜻이다. 공자는 우리가 아직 현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죽음 이후의 일들이 어떻게 긴급할 수 있겠냐고 강조한 것이다. 이는 공자가 영혼의 존재나 죽음의 중요성을 부정한 것이 아니다. 그 또한 중요한 문제임을 알았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더 긴급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아무도 나처럼 배움을 사랑하지 않는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작은 마을에 10가구가 있으면
반드시 나처럼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나처럼 배움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 주변에도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자기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지고 혼란스럽더라도 성실히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 공자가 살았던 춘추시대에도 이와 마찬가지였다. 10가구가 있는 작은 마을에도 공자처럼 헌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었다. 그러나 공자를 평범한 사람에서 위대한 성인으로 만든 차이점은 그가 학문을 사랑하는 정신이었다. 진실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그 누구도 공자만큼 학문을 사랑하지는 않았다. 논어 전반에 걸쳐 공자는 어떤 다른 것에 대해서는 자랑하지 않았지만 배움에 대한 사랑만큼은 그 누구도 자신과 비교할 수 없다고 자신했다. 이는 누구든 학문에 집중하면 공자처럼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자신의 잘못을 알고 스스로를 책망할 줄 아는 사람. 공자는 말했다. 이제 다 끝났다. 나는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고 스스로 책망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그의 제자 중에서 노여움을 전하지 않으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은 아내였다. 공자는 자신을 책망할 줄 아는 사람을 아내 외에는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실수를 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잘못이다. 만약 실수를 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고쳐야 한다. 실수는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잘못을 인식하고 고치는 것이야말로 덕을 이해하는 행동이다. 군자는 자신의 말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이다. 공자는 논어에서 잘못을 인식하고 고치는 방법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했다. 공자 시대와 지금 시대는 크게 다르지 않다. 공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한탄했다. 공자는 세상이 멸망하고 희망도 미래도 없다 라고 염려했다. 2.500년 전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는 사람이 없는 세상에서 희망을 찾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공자는 우려했다. 그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메마른 세상에서는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피동적인 삶에서 능동적인 삶으로 공자는 말했다. 만약 제자가 답답해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표현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에게 가르침을 주지 않는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나는 그를 계몽시키지 않는다. 공자는 제자에게 하나를 가르쳤을 때 그들이 스스로 3가지를 배우지 않으면 더 이상 가르치지 않았다. 제자의 잠재력을 열고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공자의 독특한 교육 방식이었다. 그는 제자가 스스로 자신의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해 괴로워하지 않으면 그들을 가르칠 때가 아니라고 믿었다. 제자가 진정으로 준비되기 전에 가르치는 것은 이익보다 해로울 수 있다. 또한 그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공자는 지식을 드러내지 않았다. 논어는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되고 공자의 대답으로 끝난다. 제자가 질문하지 않으면 답을 얻을 수 없다. 질문을 던지면 절반은 배운 것이고 대답을 들으면 나머지 절반을 배운 것이므로 그때서야 배움이 완성된다. 따라서 제자가 하나를 배웠을 때 스스로 3가지를 깨우치지 않으면 공자는 더 이상 가르치지 않았다. 비판받고 싶지 않다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 자공이 물었다. 평생 동안 실천할 수 있는 한마디 말이 있습니까? 공자는 대답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행하는 것이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 자공이 평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간단한 말을 물었을 때 공자는 이 말을 답으로 주었다. 자공이 즉시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공자는 덧붙여 설명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하지 말라. 당신이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싫어할 것이다. 쉽게 말해 당신이 욕을 먹고 싶지 않다면 남에게 욕하지 말라는 뜻이다. 선의 도리는 마음과 감정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나와 너 사이의 이해이며 우리 마음이 서로 공감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관심, 공감, 용서, 사랑을 의미한다. 50세에 이르면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라. 공자는 말했다. 군자는 자신의 잘못을 찾고 소인은 남의 잘못을 찾는다. 공자가 태어나기 약 70년 전에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탈레스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남을 훈계하는 것이고 가장 어려운 일은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남을 탓하지 말라고 했다. 현실적인 관점을 지닌 공자도 군자는 자신의 잘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소인은 남을 탓하기만 한다. 라고 말했다. 지도자는 실패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으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외부 상황을 탓한다. 맞다. 우리는 남과 상황을 탓할수록 발전에서 멀어지게 된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뒤처지게 된다. 위의 내용은 별표 50세에 읽는 논어 별표에서 발췌된 것이다. 논어에는 인간이 태어나야 할 때 어떤 덕목을 가져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교훈이 담겨 있다. 우리 조상들은 논어를 정신적 양식으로 여겼고 공자가 세상을 떠난 지 2.500년이 넘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논어를 읽고 있다. 논어는 우리 삶에 깊이 스며들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와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삶에서 우리는 때때로 이것이 내가 원하는 삶인가? 와,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가 있다. 이러한 공허한 생각들은 2.500년 전 공자의 마음속에도 존재했었다. 공자는 50세가 넘어서야 정치 경력을 시작했으며 60대 중반까지도 여러 나라를 떠돌며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공자가 오늘날 성인으로 존경받는 이유는 그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항상 자신의 길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내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었다. 나는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꾸준히 걸어왔다. 라고 말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면 이 책을 통해 삶을 성찰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책은 논어에서 50개의 귀중한 격언을 모아 일상생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공자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와 삶의 방식을 전해준다. 공자처럼 자신의 길을 고수하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보기를 권합니다.